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 준비를 오늘은 연금 계좌 개설하기에 대해서 좀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 행복해 보인다, 그죠? 이 행복의 원천은 뭐다? 네, 돈입니다. 돈. 우리 돈이 있어야 이렇게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돈입니다. 돈이 있어야 다 행복해지고요. 레이저 돈입니다. 레이저 포인트 별로다, 그죠?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해도 충분하다. 마우스 포인터를 좀 키우고 색깔을 좀 넣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좀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 차 안입니다. 제가 사무실에, 제가 건설회사를 다니거든요. 건설회사를 다니는데 숙소가 제가 출퇴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좀 늘어나면서 숙소를 좀 2인 1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방 하나에 2명이 아니고 그게 좀 약간 펜션 같은 그런 거에서 지금 임시사무실을 쓰고 있다 보니까 거실 하나에 방 2개 뭐 이런 숙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직원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방송을 하면 좀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차에서 이제 만들기는 그런 데서 만드는데 방송 이렇게 녹음하는 거는 차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바꿨고, 그래서 이제 차에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 차량에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진을 한번 올려드릴 텐데 그런 테이블을 하나 사가지고 근데 나름 더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아늑하고, 예, 아늑한 공간에서, 저만의 공간에서 마음대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행복한 노후 준비, 연금계좌 만들기, 연금계좌 개설하기,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뭐 맛보기로 어떤 이제 비중을 이렇게 어떻게 가져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요 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연금계좌에는 어떤 게 있냐면 연금저축계좌라는 게 있고 퇴직연금계좌, 이렇게 그러니까 연금저축, 퇴직연금 이렇게 두 개가 크게 있다고 보면 되고요. 연금저축계좌에는 이제 이렇게 쉽게 해서 은행에서 만드는 거, 증권사에서 만드는 거, 보험사에서 만드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사실 연금저축보험, 이게 처음에 연금저축펀드라는 게 그때 좀 생소했어요. 한 15년 전에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요거를 들었죠. 요걸 왜 들었냐? 그 넣은 납입액의 한 13% 정도를 연말정산 때 이게 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하다 보니까 좀 요런 거를 좀 넣었었고요. 그리고 이게 좀 이 테이블이 약간 좀 반사가 되는지 이게 마우스가 좀 왔다 갔다 하네요. 그래서 요걸 좀 밑에 좀 깔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했었는데, 요게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적다. 단점은 뭐다? 거의 10년, 납입 기간이 거의 10년까지 적자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보험사에서 사업비를 떼가거든. 너무 커, 사업비라는 그 비중이. 그러면서 이제 이게 돈이 안 되죠. 근데 이제 10년 뒤부터 좀 플러스가 되는데, 그 이후에 요즘처럼 주식 시장이 너무 좋다. 그럼 얘 손해. 돈이 안 올라. 근데 이제 저는 너무 많이 오랫동안 거의 15년 넣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지는 하기는 또 좀 아깝고 그래가지고 그냥 놔두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연 400까지 인정을 해줬는데 요새는 연 600까지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그 200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 연금저축펀드 계좌를 이걸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34만원을 넣고 여기에 얼마 넣더라? 16만원을 넣나? 그죠? 그러면 딱 두 개 하면 50이죠. 네, 16만원, 매월 16만원 넣고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연금 IRP를 만들었죠. 요것도 만든 지는 한 5년, 6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요걸 왜 만드느냐? 이것도 연말정산 때문에 만드는데 여기서 600을 해주고 여기서 이제 최대 여기서 혼자 700까지 되는데 합산해서 900까지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600을 넣고 여기 300을 넣어요. 근데 그럼 왜 여기 그러면 700 넣고 여기 200 넣으면 안 되냐? 돼요.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다 보면 이 IRP라는 거는 그 위험자산, 그리고 안전자산 안전자산 30%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 사람 하다 보면 S&P 500이나 나스닥 100에 막 몰빵하고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게 걸리다 보니까 나중에 제 그 현금 비중하고 이런 거 좀 보여드릴 텐데, 그쪽에 보면 이 걸려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좀 들고 가는 부분도 있고, 국채 같은 거는 채권은 사실 사기는 싫은데 그게 안전자산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만드는, 이게 어쩔 수 없이 IRP에서 사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수익률 보면 채권은 마이너스고 주식은 다 플러스예요. 그런 식으로 이게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할 게 연금저축 펀드 계좌 만드는 방법, IRP 계좌 만드는 방법 더하기, 제가 금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KRX 금현물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 계좌 만드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 증권사는 아무거나 고르셔도 돼요. 아무거나 고르셔도 되는데, 근데 저는 나무투자증권, 이게 농협에서 운영하는 거죠. 요거를 쓰고 있습니다. 왜 쓰냐? 이걸 왜 쓰냐면, 이 다음 페이지인데, 이건 제 그 모바일 계좌, 그 모바일 나무투자증권 캡처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연금 계좌에서는 개별 주식은 거래가 안 됩니다. ETF만 되는데,
ETF 예를 들어서 타이거 S&P 500이라는 이 미국 S&P 500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를 매수를 하게 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보를 알고 싶으면 요 밑에 이런 게 쭉 메뉴가 있어요. 메뉴가 이제 여기서 구성 종목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클릭하시면 요런 게 뜹니다. 뜨는데 이 S&P 500 이게 뭐냐 구성 종목의 이 뜻이 뭐냐면 이 S&P 500이라는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S&P 500이라는 ETF 22,970원짜리 ETF 한 주를 사면 엔비디아가 7.47%인데 비중이 7%라고 하면 2만원 잡고 27이 한 1,400원 정도. 근데 좀 끝다리까지 올리면 한 1,500원 정도를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 6.8%, 애플에 6.4%, 아마존에 3.9%, 메타 옛날 페이스북이죠. 여기에 3%, 브로드컴 2.9%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다른 계좌는 다른 증권사는 정보가 없냐?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다른 건 못 해봤고 삼성증권을 원래 좀 썼었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은 이 어플 안에서 이게 바로 뜨는 게 아니고 요거 보시면 이게 기업 정보라는 메뉴인데 요걸 누르면 그게 뭐든 FN가이든가 어떤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이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로 넘어가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어떻게 보면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상당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어플 안에서 바로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를 이 나무투자증권에서는 이 구현을 해놨더라고요. 물론 뭐 뭐죠?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아직 해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삼성 그 다음에 바로 그냥 NH투자증권으로 와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이런 게 되길래 괜찮다. 그리고 어플도 상당히 좀 심플하고 깔끔하게 돼 있길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아 이거 좀 위에 암울하네요. 오늘 제가 제 롯데 팬이거든요. 오늘 키움한테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좌 개설 어떻게 하냐. 일단 모바일 계좌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 NH투자증권, 그러니까 나무투자증권 어플을 깔고 이제 일단 회원가입 하셔야겠죠. 회원가입 해가지고 로그인을 하시면은 일단 계좌는 개설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거기서 이게 보시면은 위에 계좌 개설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처음에 들어오셔서 홈을 누르시고 홈을 누르면 요 창이 뜨거든요. 요 화면이 뜨는데 위쪽에 보면 계좌 개설이라고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요 화면이 뜨거든요. 요 화면이 뜨는 상태에서 모바일 계좌 개설 요걸 누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녀 뭐 하실 분 자녀 계좌 개설 뭐 하시면 되고요. 선물 절대 하지 마십시오. 선물은 이거는 이게 다 같이 벌고 뭐 다 같이 잃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누가 잃어야 내가 따는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선물은 절대 손을 안 대는데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모바일 계좌 개설을 누르시면 요 화면이 뜹니다. 뜨면은 이제 계좌 개설 전에 미리 준비해 주세요 해서 뭐 휴대폰 본인 인증해야 되니까 요즘은 공동인증서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카카오나 뭐 네이버를 통해 가지고 인증을 하고 나중에 신분증 사진 찍을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 하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 인증을 위해서 저희 각 개인이 들고 있는 뭐 일반 은행 계좌 있잖아요. 그쪽에 뭐 1원인가 보내줄 거예요. 그럼 그쪽에 뭐 숫자 뭐 1, 2, 3이 있다. 그러면 이제 1, 2, 3을 입력해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를 해주시고 다음을 누르시면 요게 뜨죠. 요게 뜨면서 어떤 계좌 만들래? 주식거래. 이게 일반 계좌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국내 주식, 그다음 요게 해외 주식도 연동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달러도 입금이라기보다는 원화를 입금시킨 다음에 달러로 환전을 하죠. 그래가지고 그걸로 밤에 미국 주식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죠. 뭐 그런 계좌고요. 그 다음에 ISA 이것도 사실 동그라미 좀 쳐야 되는데 이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는 연금이라기보다는 조금 다른 개념의 이제 좀 절세 혜택이 있는 그런 계좌인데 요건 다음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다루고 오늘은 요 세 가지. 근데 세 가지도 사실 오늘은 일단 이 금현물 계좌를 여기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나무투자증권이 금현물 거래하기에 수수료가 이게 일단 보관료가 없어요. 나무투자증권은 보관료가 없고 그냥 거래 수수료만 0.01%인가 거래 금액에 살 때 0.01, 팔 때 0.01% 그렇게 이제 수수료만 발생하고 그래서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증권사 중에 이제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이 제일 낮은 수준의 수수료다.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동그라미 쳐놨고 오늘은 개인형 IRP와 연금저축 요거를 이제 만드시면 됩니다.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매달 연금저축이 얼마? 50만원. 그래야 12달 하면은 600만원이죠. IRP에 300만원. 그러니까 나누기 12 하면은 얼마죠? 25만원인가요? 뭐 10몇만원인가? 아무튼 연 600, 연 300 두 개 해서 연 900 요거를 채우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머리 쭉 적혀 있죠. 이 돈 빼는 건 55세 이후에 돈 뺄 수 있어요. 그 전에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봉이 5,500 이상이다. 그러면 IRP와 연금저축 이게 합쳐가지고 900만원에 13.2%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 개설 시작하기 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화면에 맞추어가지고 뭐 이렇게 신분증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에 로그인 하시면 IRP 계좌, 연금저축 계좌 이런 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돈 넣고 우리 일반 통장에서 이제 이쪽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동으로 뭐 입금 처리됐다고 뭐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도 날라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옆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연금, 그러니까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요건데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해가지고 그리고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 명심이라기보다는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평가액만 보십시오.
평가액만 이렇게 입력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뭐 수익이 몇 프로에 얼마다 이런 것보다는 어차피 저희 장기 최소 20년에서 최대 뭐 한 40년까지도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계좌들이기 때문에 그냥 비중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면 아까 연금저축보험 요거는 삼성화재 하고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거의 15년을 매년 이렇게 넣다 보니까 비중이 상당히 올라간다 그죠. 올라가고 그다음 개인연금 이거는 사실 안 들려고 했는데 그때 회사에 한 명이 와가지고 하도 들어달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몇 년째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KR 금연물 아까 요거 있죠. 요 계좌를 통해 가지고 매달 뭐 1g, 2g 뭐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지금 사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이 엄청 오른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요새 좀 이쪽에 비중이 좀 올라갔는데 원래 이렇게 비중이 높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서 비중이 좀 올라갔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이거는 이제 요 계좌죠, 요 계좌. 연금저축펀드. 요거는 현재 좀 낮은데 이게 맞는 지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이게 1년에 이 연금저축으로 600만원 해주는 게 얼마 안 됐거든요. 예전에 400만원, 400만원이었어요. 400만원이고, 합산 900은 맞았어요. 합산 900은 왜냐면 IRP는 원래 700까지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거 연금저축 400에 그 IRP가 그때 500이었죠. 그래서 500을 하다가 제가 200 정도를 연금저축 펀드, 이 연금저축 계좌를 만들어가지고 연 200을 이렇게 옮긴 거예요. 이제 투자하는 그 비중을. 왜 그러냐면,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IRP에서는 그 안전자산 30% 때문에 투자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뭐 이렇게 막, 뭐가 계속 걸려요, 뭐가. 뭐 한도가 다 찼으니 뭐 매수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게 떠가지고, 막 짜증나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좀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거고요. 거기서는 안전자산 뭐 30%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나스닥에만 몰빵을 해놓고 있습니다. 뭐 비중 작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나스닥만 매달 아까 얼마였죠? 16만원. 매달 16만원치 나스닥 100만 사고 있어요.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 그리고 IRP 요거는 한 지금 운영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안전자산은 이거예요. 이 지금 채권 들어간 거 있죠, 채권. 플러스 고배당 채권 혼합,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이게 30년 국채, 미국 30년 물이거든요. 요거랑 요 두 개 안전자산을 30%까지는 아니고, 이 전체 중 30%는 아니고, 일부를 하고 있는데, 둘 다 마이너스예요. 요거는 막 항상 마이너스야. 나머지 주식이죠, 이거. 나스다, S&P 500, 미국 배당 다우존스, 미국 빅테크 탑7. 요거는 이제 그, 미국 주식 중에 엔비디아부터 해가지고 뭐 그렇게 그 위에 상위권 7개 있잖아요. 그것만 이제 빅테크 하는 그런 좀 특별한, 특수한 ETF인데, 그런 거에다가도 좀 많이 투자하고 있죠.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현금, 요건 어쩔 수 없이 30%, IRP 안에서 30%를 맞추기 위해서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있다. 요렇게 있고. 그 다음 ISA 계좌, 요거는 제가 이제 별도로 이거 만든 지는 얼마 안 됐죠. 3년? 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절세 혜택이 이것도 괜찮아요. 이게 최대 5년까지 유지할 수 있고, 5년 뒤에 이제 이거를, 요 연금저축 펀드로 넘기든지 아니면 돈을 찾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만약에 찾게 되면은 일단 수익금의 200만원을 비과세를 해줘요. 그럼 1000만원 벌었다 5년 동안 해가지고 그러면 200만원 비과세요. 그럼 난 800 남죠. 800에 대해서 어떻게 주냐. 원래는 한국에서 이런 주식하면 15.4%대거든요 수익금에. 근데 9.9%대요. 9.9%. 그것도 종합과세, 그러니까 이제 분리과세로 떼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가 좋냐, 분리과세가 하면 좋냐, 뭐가 좋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연봉이 연봉이보다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떤 금융소득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한 1년에 한 5천만원 받는다. 그러면 그 2천만원 오버된 거에 대해서 그 종합소득세 그거 때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종합소득세 해가지고 그 율만 내면 다행인데, 그거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도 같이 오르나, 뭐 같이 오를 수도 있고, 뭐 각종 세금들이 같이 올라요. 근데 이게 분리과세를 해주는 순간 그거에 영향이 없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건 분리과세 대신에 이게 22%를 때려버리잖아요. 근데 ISA는 9.9%를 때려요. 그러니까 이 절세하는데 상당히 좋은 거지. 그래서 이제 요런 거에 제가 이게 연한도 2천만원 할 수 있거든요. 그럼 5년이면 1억이잖아요. 근데 사실 1년에 2천만원 여기 넣기에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2천만원까지 못 넣고 있고 그냥 돈이 짬짬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좀 넣어가지고 좀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요것도 좀 채우고 있습니다. 채우고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요거는 미국 진짜 그 키움에서 지금 돌리고 있는데, 요걸 계속 오래됐습니다. 거의 뭐 코로나 때부터 했으니까, 이게 또 5년밖에 안 됐네요. 해가지고 처음에는 막 잡주도 넣고 많이 했어요. 이것도 지금 왜 있냐면 에어시, 빅베어, 팔란데 이것도 그냥 뭐 유튜브 보다가 최근에 뭐 조금씩 사봤죠. 0.1%죠. 조금씩 사봤어. 사봤고, 그냥 사실 주력은 이거 원래 QQQ하고 스파이, 이게 QQQ가 나스닥 100이고요. 스파이가 S&P 500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거래량도 많고 이 두 개가 다 좋은데 한 주당 단가가 비싸. 이게 지금 거의 한 600불 할 걸요. 560불 정도 하고, 이것도 거의 500불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 사는데 60만 원, 70만 원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한 달에 그런 돈을 만들 수가 없거든. 그래서 이제 SPLG랑 스파이치 요거를 사는 거예요. 비중이 높죠. 그러니까 요게 처음에 조금 샀다가 그다음부터는 요걸 위주로 이제 산 거예요. 했는데 SPLG가 뭐냐면 스파이하고 똑같은 구성으로 돼 있어요. 아까 엔비디아 뭐 실점 몇 프로 뭐 그런 거 있죠. 이 스파이하고 똑같은 비중으로 하는데 주당 단가가 낮아요. 이제 이게 아직 100불도 안 됐어요. 80 몇 불 뭐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 위주로 이제 좀 S&P 500은 요거를 매수를 하고 있고요. 나스닥은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은데 근데 비슷해. 그러니까 이제 이 스파이 중에서 이 스파이는 이 500대 기업이잖아요. 500대 기업 중에 그 은행이나 이런 그런 쪽 그 종목들 있죠. 그런 거를 줄이고 스파이치는 대신 그 빅테크나 이런 쪽 비중을 이 지가 그로스거든요. 성장주. 그쪽 비중을 높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QQQ랑 비슷하게 좀 움직여요. 근데 이제 어떤 날은 그러니까 빅테크 비중이 QQQ보다 여기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가
오늘 뛴다. 그러면 QQQ보다 스파이지가 조금 더 올라. 근데 내일은 그 빅테크보다 그 바로 밑에 있는 조금 약간 이제 2순위 그런 뭐 AI 기업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뛴다. 그러면 스파이지보다는 QQQ가 더 올라요. 그런 좀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코인도 저는 조금씩 하고 있어요. 비중은 낮은데 이게 뭐냐면 매일 10,000원씩 그 자동 투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뭐 거의 담배 한 두 갑 안 핀다 생각하고 여기서 좀 사고 있습니다. 그냥 비트코인 10,000원, 이더리움 10,000원 뭐 이래가지고 매일 10,000원씩 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보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조금 하나 보여드릴 그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묶는 거죠. 보험 얼마, 금하고 여기 은 얼마, 그 다음에 주식 얼마, 채권 얼마, 현금 얼마, 코인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한 5개, 6개 정도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비중이 나오면 그거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수익금 이런 거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그냥 그 비중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좀 몰빵이 돼 있다. 그럼 조금 그걸 빼든지 아니면 돈을 더 추가 납입해가지고 그 비중 좀 높이는 거죠. 좀 낮은 비중에 대해서. 그럼 이제 그 비중이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 그쪽에 수익이 낮겠죠. 나가지고 이제 한데 그거를 이제 우리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리밸런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세제 혜택, 해가지고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1년에, 세제 혜택을 주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IRP 300에서 한 900이죠. 그럼 900에 대해서 어떻게 주냐? 그러면 900을 이렇게 납입을 하면, 그거에 우리가 연봉이 한 5,500 초과된다. 5,500 이하면 16.5% 줍니다. 근데 이제 5,500 초과되면 13.2% 주고요. 그래서 13.2%를 하면 한 118만 8천 정도. 연말정산할 때 내가 평소에 뭐 돌려받는 게 없었다. 0원이었다. 요거 하면 118만 8천 돌려받아요. 그리고 이제 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게 중도 해지를 하면 16.5%를 과세를 한답니다.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래서 1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우리 수익은 없고, 이제 그냥 세액공제 딱 118만 원 받았다. 근데 바로 해지했다. 그러면 16.5% 때리는 거예요. 그럼 148만 5천 원 과세를 때려버리는 거야. 29만 7천 원 손해야. 1년 유지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런 페널티가 있으니, 절대 중도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냐?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 돈 10만원, 20만원 넣어가지고 하루에 뭐 몇백 원 움직여요, 몇백 원. 근데 지금은 한 몇 년 지났잖아요. 하루에 몇십만씩 움직여요. 그런 식으로 복리 효과라는 게, 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래 된다니까요, 진짜. 해보시면 뭐 아실 거예요, 이제. 처음에는 막, 아이씨, 움직이지도 않네, 이러다가, 나중에 막 진짜 뭐 하루 1% 움직였는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보시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비급, 멀리서 보면 비급. 이 시장 변동성이라든지 위험 분산 뭐 이런 것들을 버틸 수가 있어요. 해지를 못하니까. 인내와 꾸준함, 우리 뭐 개미들이 뭐 이런 거는 장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자유 및 노후 대비. 우리의 이제 목표죠. 이런 거를 하려면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장기 투자를 해서 복리 효과를 이제 얻어야 된다. 그래서 S&P 500 이 1970년에 몇 프로입니까? 89.5%예요. 지금 몇 프로? 6,659. 7,400% 올랐어요. 이런 식으로 이 미국 주식이라는 게 상당히 좋다.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점차 조금 상세한 아까 그럼 미국 주식 어떤 거 사냐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